처음 났을 때 마스크 쓴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에서부터? 네. 아니 이거 뭐 벌써 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바뀐 거는 엑스테리어에서는 프론트 그릴하고 범퍼, 램프, 뭐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뒤에 범퍼 형상 조금 바뀌고 뒤에 테일 램프 바뀌고 휠 바뀌고 그 정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정석의 마이너 체인지. 철판은 안 건드리고 플라스틱 안 건드리고 하고 램프 그 정도. 여기도 샥스핀이 있네. 이건 샤프틴이 아니라 아래쪽 송곳니 같지 않으세요? 야수의 송곳니.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은데?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기만 했는데 과감하게 조금 다이나믹한.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전에 사이드 프로파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디테일의 램프가 이 눈이 차의 성격을 굉장히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램프 위의 레이아웃은 거의 같고 이제 DRL이 들어오는 캐릭터가 좀 바뀌었죠.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보이기는 해요. 굉장히 그냥 당장 뭘 가서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어그레시브한 스포츠카 할 때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면도날이 붙어가지고 뭘 지나가면은 확 비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그레시브니스, 레이저 블레이드 같은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뭐 물고기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떤 자연의 육식성 물고기. 자연의 동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떤 영감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그건 꼭 그렇게 뭐 받았다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램프가 요새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 딱 넣는 것보다 그걸 좀 탈피해서 위아래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재미있게 현대가 참 이 램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딱 이 새로 된 이 보는 순간 송곳니 같잖아요. 일단 뭐가 떠올랐냐면 위에 송곳니가 길게 나온 호랑이 있잖아요. 옛날 호랑이. 그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건 입이고 송곳니 아래 위로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어그레시브니스. 이 입도 거의 입술 모양이잖아요. 약간 마스크를 쓴 것 같기도 한데 마스크가 아니라면 입을 벌리면서 송곳니가 아래 위로 4개 딱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푸조도 이렇게 세로로 했잖아요. DRL을. 그거 이제 그 설명에 의하면 그 상징이 사자니까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것 같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핥힌 것 같지는 않고 위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송곳니처럼 보여요. 이건 잇몸. 잇몸이 드러났고. 산에서 아직 내려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산을 딜레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패밀리 룩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릴인데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을 고유의 모양을 찾은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자두씨 잘라가지고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된 게. 근데 현대차 그릴은 저는 어떤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다 다르게 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근데 뭐 하여튼 그릴 디테일 하는 부분들, 헤드램프 이런 디테일 부분에는 재미있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전체적인 프론트 어그레시브한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사이드는 뭐 바뀐 게 없어서. 네. 사이즈에서 뭐 바뀐 건 없고 휠을 현대 휠도 참 요새 재미있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구공 불고기판 빼놓고는 이 휠도 저는 괜찮고 이거보다 오히려 저쪽 모델 이 휠이 재미있어요. 기존에 보지 않던 그런 휠들 뭐 그런 걸 현대가 하여튼 요새 휠도 상당히 재밌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새는 휠 트렌드가 이 면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거. 옛날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것만 이 면을 이렇게 넓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3차원적인 형상보다는 이거 넓게 가져가서 그런 느낌이 아마 이게 그런데 이 방열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휠 디자인 할 때 이제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엔지니어링하고 따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는 무조건 뭐 재미있는 휠을 그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휠의 살을 넓히면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열이 빠져나오지 않는 부분. 근데 또 얇게 하면 강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휠의 몇 퍼센트 어느 정도를 뚫고 어느 정도를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맞춰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팀을 디자인을 처음에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이 조금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현대 휠들은 참 재미있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하여튼 뒤에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그 램프 아웃라인도 기존과 같은데 아마 이 램프 이 안에 불 들어오는 부분에 그 형상이 조금 그게 이제 쭉 연결된 게 요새 현대에서 주로 다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기아도 그렇죠 요새. 근데 이거는 불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밑에 부분, 범퍼 밑에 부분은 일단 밑에도 쭉 길게 연결을 했네요. 리플렉터 부분들을 뭐 유효한 리플렉터는 아마 요걸 거예요. 이거는 램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아 방향 지시등 같네. 근데 위에는 안 켜지네요. 네, 위에는 없어요. 네, 위에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미드. 지금 hazard 스위치를 한번 해보세요. 비상등. 밑에만 켜지네. 비상등이 아래만 들어오지 위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보일 텐데. 이게 밑에만 들어오고 그러면 이건 포그 램프는 유럽 사양 중에는 포그 램프가 있어야 될 텐데 포그 램프를 넣을 때 장소가 없는데? 포그 램프가 이거는 사양이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연계등 키는 게 없어요. 아 없어요? 왜냐하면 포그 램프가 여기 브레이크 램프잖아요. 이 브레이크 램프하고 100mm 간격을 띄어야 되거든요, 법규로. 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렇다면 밑에인데 밑에 어떻게 유럽에는 포그 램프가 양쪽에 다 들어가든지 아마 한쪽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거는 배열을 잘 모르겠네요. 현대가 디테일 강조한다는 게 여기도 앞에 그릴 모양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가기 심심해갖고 이거는 정말 장식인데. 그렇죠. 돈이 더 들어가진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거를 연구했다는 게 디자이너들을 디자이너 수고 많다는 얘기. 디자이너들을 짜면 이건 그럴 수 있죠. 디테일 하여튼 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의자가 아주 앙증맞네. 7인승은 뭐 뒤에는 시트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스페이스는 역시 현대가 참 뒤에 3열차 네. 에어컨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것도 전기로 접을 수 있고. 오. 이게 접는 것만 되고 피는 거는 안 되겠죠. 아 이게 오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네요. 재미있는 게요. 3열 들어갈 때 여기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저쪽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 아마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저쪽은 차가 지나가는 차가 쪽이니까. 지나가는 쪽이니까. 근데 만일 핸들이 왼쪽에 있으면 그건 반대잖아요. 그걸 바꿀 근데 그렇다고 시트를 바꿀 것 같지 않아. 코스트 때문에 그냥 갈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러면 오른쪽 핸들 있을 때는 저쪽으로 내릴 때 이쪽으로 다닐 때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상품 계획은 그런 거 봐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시네요. 상품 계획은 그런 거 봐요. 뭐 색깔도 느낌이? 그렇지만 느낌이 좋은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볼보 쉿 같아. 그것도 화나시나? 아니요 뭐 화를 냈고 근데 하여튼 디테일에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전부 알칸타라 같죠? 네. 위에 알칸타라는 아닌데 알칸타라 느낌이 나요. 느낌 나는. 알칸타라 느낌이 나는 알칸타라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 뭐 이름이 뭐예요? 치즈버거 안 들어간 치즈 안 들어간 치즈버거. 알칸타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일 높은 거에 남아 알칸타라. 알칸타라를 왜 이렇게 진짜로? 네, 제일 비싼 팀. 오.
인테리어 전체 레이아웃은 이거 그냥 거의 쉐볼레에서 주로 쓰는 듀얼 칵핏처럼 양쪽을 전투기 듀얼 칵핏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으로 조종사가 앉는 것처럼 했는데 색깔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여기서 강조된 게 가운데 있는 벤트 모양하고 양쪽 그 모양이 여기에 완전히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가 된 것 같아서 그죠. 이렇게 바람을 나오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그런데 전 이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베이지, 그레이톤 이렇게 쓰는 게 밝게 가는 게 저는 참 인테리어에서 좋거든요. 지금까지 인테리어들은 대부분 다 시커맸잖아요. 검은색 아니면 진한 회색의 인테리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 느낌은 참 좋아요. 내 기분을 참 좀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램프 넣어놓은 거 보세요. 안에. 앰비언 라이팅. 네, 이 안쪽에 앰비언 라인 넣어놨어요. 네. 이거는 그 전부터 있던 건데 이건 좀 상품 얘기 좋아하는 상품 기획은 뭘 많이 넣는 걸 좋아해. 스페이스 활용해서 뭘 넣을 수 있게 SUV니까 디자인을 좀 많이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상품 기획이. 실용성 이건 디자인도 멋있잖아요. 실용성도 있고 잘했잖아. 아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비니클이라 그러죠. 여기 뭐라 그러나요? 클러스터 비니클 계기반 이게 커 보여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해요. 요새 뭐 다들 엄청 크게들 하는데 이건 뭐 하여튼 페이스리프트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이모티콘들 이거에 비하면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전 이건 아직도 좀 이게 굉장히 보려면은 이 글씨를 봐야 되나 이모티콘을 봐야 되나 그랜저 하실 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강하게 딱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글자 크기도 크고 이모티콘은 오히려 좀 작고 그리고 글자들도 되게 많고 이모티콘도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어서 조금 이건 아직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글자 중심이고 이건 장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모티콘 여기 다 있고 여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 버튼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게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 버튼으로 쉬프팅을 하는 이거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운전을 해봤지만 이게 매일 쓰는 거하고 그냥 잠깐 운전해 보는 거하고 이 불편함 이거를 잘 쉽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왜 예를 들면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 중요한 게 여기에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있죠. 근데 볼보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한 두세 달 됐나요? 아직도 차에 타면 여기에 여기에 아직도 이게 아직도 완전히 그 습관이 안 돼서 아마 이게 완전히 이 디스플레이를 더 크게 하면서 완전히 여기에서 터치로 가는 차들이 이미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가는 중간 단계 아직도 조금 중간이 아니라 이건 뭐 역행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기 컴퓨터 노트북의 자판 부분 있죠? 컴퓨터 자판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모양도 별로 이쁘지 않아. 이 네모나게 해놓은 게. 여기는 오히려 디테일적으로 디자인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나?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가다가 갑자기 뭐 컴퓨터 자판 하나 딱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 약간 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시프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더 쓰기는 쉽죠. 그 안에 공간도 여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왜 꼭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만 됐을까?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야. 그리고 뭐 누르면서 가기에는 버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제일 메인 베이직 스위치인 것 같은데 운전하면서 꼭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 누르면서. 이게 뭐 습관이 되면은 그냥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스위치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엔 회사에서는 알면 연구를 하고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빼면 조금 더 깨끗한 깔끔한 디자인이 될 수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디자인 전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 선루프, 파노라믹 선루프죠. 너야. 이건 아주 카드를 넣어주세요. 굉장히 빠르다. 이게 현대기아차가 이게 엄청 빨라요. 폭스바이거보다 훨씬 빨라. 볼보보다도 빨라요. 이거 확실히 빨리빨리야. 이건 중간에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 여기 끄트머리 마감. 이거는
이제 바람 들어오지. 디플렉트 시켜가지고 벌레는 걸리고 바람은 들어오고 위로 쳐서 일로 바람이 안 급격하게 들어오게. 들어오지 않고 네. 그건 여기에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이게 같이 닫히네요. 아마 살짝 하면은 앞에 좀 이걸 살짝을 뭔가 어디가 살짝인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요만 열려. 인테리어는 저는 이 가운데 이 버튼 스위치들 말고는 뭐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것도 뭐 저는 괜찮고 옆에 도어 이 트림도 똑같아요. 도어 트림의 이 윈도우 스위치들 이것까지 세심하게 모양이 뭐 형상 페인트 이제 실버 페인트로 해가지고 한 거 이런 거 다 그리고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좋아요. 여기 빼놓고 요게 조금 근데 이제 이 차가 별로 얘기할 게 많지 않은 게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을 전 세대 거 그냥 쓴 것 같거든요. 소나타 3세대 플랫폼 쓴 것 같지는 않고 새로운 플랫폼을 쓴 소나타보다 휠베이스가 훨씬 짧거든요. 그냥 페이스리프트라서 길이도 뭐 15mm밖에 안 길어지고 딱히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오히려 상품성 측면에서는 기기적인 걸 특별히 새로 하지 않고 더 갈고 닦았다면 이게 좀 시승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행 성능이나 MVH나 그런 거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가 또 처음에 삐걱삐걱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이건 캐리오버 하면서 한 번 더 봤을 거니까. 요새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 완전히 새로운 차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립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사실 새로운 차가 나오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예상을 해서 디버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걸 막 미리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 차는 벌써 조금 나온 2년 지가 넘었죠.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예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현대가 자체 금융공장이 있나? 제가 보기에는 뭔가 판매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판매가 자꾸 생각만큼 안 늘어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자꾸 리프레시 느낌을 주면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오너들은 졸지에 그 진부화라고 그러죠. obsolete. 졸지에 자기가 구형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메이크업 입장에서 그건 모르겠다야. 나는 더 많이 팔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돈 들여서 확 바꿨다는 얘기. 근데 유럽에서는 차를 한 번 사서 보유하고 있는 횟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죠. 네, 그런 그래서 셈이죠. 그거에 혹시 자꾸 그거를 맞춰서 하는 자꾸 부분도 촉진하는 있습니다. 거죠, 그거를. 네. 새 차로 바꿔라, 새 차로 그런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현대에서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해주죠? 현대가 손을 백기를 들었나? 아니면 시승을 안 시켜주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촬영까지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시승만 안 하면 된다. Just for your eyes only. For your eyes only. For your hands only. 근데 이 산타페가 현대 입장에서는 가장 공을 들이는 차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UV 중에 제일 메인이고. 그렇죠. 주력 차종이죠. 사실 SUV에서. 2000년에 나와 이제 20년 된 차거든요. 근데 사실은 2000년 나올 때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빵글빵 머슬형인데 빵글빵글하게 제일 해서. 처음에 나왔던 산타페. 예. 근데 그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근데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현대 캘리포니아 디자인 연구소 만들어 갖고 처음으로 채택이 돼 갖고 양산된 모델이래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현대의 첫 독자 개발 SUV였고 국내 최초의 모노코크 바디의 SUV였어요. 그 전에는 스포티지 있었지만은 그거는 프레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정표를 세웠던 중요한 차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현대의 애정 내지는 그 의존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만든 거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원가 제약, 시간 제약, 기술 제약 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애정을 갖고 덤벼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거 정말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요거 하나 바꾸는 것도 또 어디랑 협상해야 되고 수많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차에 대한 현대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 했을까?
이 스위치도 좀 이상하고. 상품비요? 디자인이라니까요.